네, 반갑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 선택지와 선택지는, 그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내렸으면,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한다든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든가, 선택을 내렸는데, 그 선택을 내린 당시가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리스판스가 달라져요. 음, 뭐 맨날 좋지도 않고, 뭔가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내 선택을 결정한 것이. 그것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순간순간 그 상황이 달라지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 감정적인 리스판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로 했으면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게 맞나? 하는 거는 그 상황이 변함에 결정을 내렸던 당시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정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인간인 이상 감정이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리스판스는 달라질 수 있죠. 레이저 물고 구별 지어서 어, 내가 원래 내렸던 결정은 원한 그대로 가는 것으로 다독거리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또 문장놀이 해볼 텐데요. 정말 생소한 지문이에요. 또 이 지문을 보시면서 내가 또 이런 분야의 통번역을 하거나 영어를 글을 쓰려면 이런 표현들을 또 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지문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떻게 락커펠러 센터에 선택하나 여러분이 뉴스를 접하시거나 뭐 맨하탄에 가보실 수도 있었겠죠. 거기서 보면은 매해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 락커펠러 센터가 뭐 스케이트장도 있고 막 그래요. 굉장히 화려한데 라디오 스테이션도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서 크리스마스 이제 뭐 행사도 하고 하는데 이 센터에서 매해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제 세웁니다. 그럴 때 그 추리에 대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은 어떻게 선택하나 그리고 이제 추리가 가산명사인데 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덜을 쓴 거죠. 음, 그다음에 뉴욕주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주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미국이 다 주잖아요. 뭐 캘리포니아주, 뉴저지, 뭐 주 안 쓰면 뉴욕만 쓰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The same man has chosen 밑에 보시면 head gardener, the head gardener, 수석 가드너 정원사가 이 나무를 선정한다고 나오는데 이름은 뒤에 나옵니다. 어, 그 추리를 30년간 해왔으니까 현재 완료로 했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즉시한다. 이 나무가 빅 애플은 뉴욕의 별칭이에요. 뉴욕으로 갈 운명이라는 거. 그럼 이제 즉시 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 갖다가 또 한 단어로 하면은 뭐 간파한다라든가 이런 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register란 단어 아시나요? register 등록하다. 근데 register가 등록하다도 물론 있지만 또 이런 언어에서 쓰일 때는 언어의 레벨을 결정해 줍니다. 포멀한 걸 써야 되는 건지 캐주얼한 용어를 써야 되는 부분인지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캐주얼한 부분이라면 이게 감 잡았다 이런 단어도 가능하겠죠. 감 잡다. 감 잡았다 어렵잖아요. 한영어로 할 때. 근데 보면은 뉴 인스턴트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감을 잡는 거죠. 그다음에 뉴욕으로 갈 운명이라는 것도 감 잡았지만 뭐 바로 이거다 이거죠. This is it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려는 게 is destined for 이렇게 암기를 하면 좋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라스베가스는 별칭이 신시티입니다. 그다음에 이 나무 소개죠. 우리는 이렇게 피트라든가 이런 단위를 쓰지 않는데 영어는 쓰죠. 파운드라든가 이런 단위를. 그래서 피트, 1피트는 12인치거든요. 1인치가 2.54라서 약 30cm가 넘습니다. 30cm 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한 24m 되는 거죠. 그다음에 톤은 이제 100kg니까 1200kg가 되는 거고 이런 나무가 그 빙어민턴이라는 마을에서 온 거예요. 그 집에서 있던 나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나무를 싣고 맨하탄으로 올 거다 이거죠. Then never sleeps. 이것도 이제 맨하탄의 별칭인데
뭐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 이런 거 있으면서 타임스퀘어에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신각 종을 짓는 것처럼 큰 볼이 드라핑을 하죠. 그 미드나잇에요. 12월 31일 날. 그래서 또 더 시티, then never sleep 이런 또 애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91번째 나무가 되네요. 그럼 스타가 동사니까 이 뉴욕의 크리스마스 장관을 빛내줄 이렇게 스타가 동사가 되면 빛내다가 있고 밑에 쓴 것처럼 매튜 페리가 이제 프렌드에 나오는 그쵸? 빙 챈들러라고 나오는 그 배우인데 얼마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매튜 페리는 프렌즈의 주연이었다. 이렇게 스타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연을 맡았다고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어, 오피셜자면 공무원인데 그게 아니라 관계자예요. 관계자. 관계자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뭐 호텔 관계자, 뭔 일이 있을 때 정부 관계자, 학교 관계자 다 이제 나와서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약 80에서 85, 그 나이가 그쵸? 남의 연령이 80에서 85년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나이를 추정했잖아요. 몇 세가 될 거라고. 이럴 때 이제 영어는 나이테를 보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나무의 연령이 몇 년인지를 결정하다 그러잖아요. 몇 년인지 결정하다. 이 결정은 동사를 못 써요. 이게 뭐 85년 된 건지 80년 된 건지 디터민을 씁니다. 디사이드 아니에요. 디사이드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디터민은 어떤 여러 가지 초이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determine the age of this tree.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 나무를 선택하느냐. 그럼 대중들이 가문비 나무를 주로 많이 해요. 가문비 나무를 이런 이 크기가 이 정도가 되면 그 직경 높이 이 정도가 되면 그 대중이 어, 그 지명한다는 게 뭐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 크기가 이 정도만 되면 누구나 그쵸? 뭐 추천할 수 있고 아카데미 그 후보는 지명되고 하겠지만 여기는 추천하겠죠? 그다음에 센터 아까도 헤드 가르디너 사람이 이제 그 락커필러 센터 매거진과 그러니까 또 덜을 써야 되죠? 매거진이 가상명사니까 인터뷰를 했네요. 거기서 이렇게 밝혔어요. 보통 그쵸? 보통 쓰기 어려워요. 보통. 그러니까 이런 그 일정표대로 간다는 거죠. 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죠?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티피컬이라고? 어렵죠. 암기하셔야죠. Without special issues 이걸까요? 그건 틀리진 않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도 티피컬리를 쓴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정표는 가사명사니까 어나 덜을 써야 되는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정하는 게 이미 한정이 돼 있으니까 덜을 쓴 거죠. 어, 읽어보면 1년 전에 미리 나무를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1년 동안에 살펴보면서 이제 또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매년 매일같이 그쵸? 뭐 하냐면 나무를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나무 뭐 그 다음에도 그렇다고 아까 퍼즈라는 분이 여기 나왔었어요. 아까 헤드 가르디너로 여기 나왔죠. 헤드 가르디너 퍼즈. 그다음에 그 잡지하고의 인터뷰를 통해서 할 때 전치사를 다 외워놓으면 좋겠죠. In an interview with the 뭐 MBC 그죠? 브로드캐스팅이라든가 이렇게 쓰면 되고 우리가 많이 틀려요. 이메일을 통해서 뭐 발표했다고 할 때 어나운스 through를 많이 쓰는데 틀려요. announce in email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공식 점하는데 더 오피셜 라이팅을 외워놓고 요게 공식 점화가 시작되다는 걸 비긴을 잘 안 쓰고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행사는 킥업, 영화제가 시작됐다. The film festival kicks off 이렇게. 음, 그다음에 이제
11월 29일인데, 그, 5만 개가, 그죠? 5만 개 전구겠죠? 전구가, 덮여 있는, 5마일의 그 전선이잖아요. 그 5마일, 1마일이 1.65km예요. 그러면은, 한 3, 6, 7km 정도의 전선줄이 나무를 이제 장식하고, 거기에서는 그 다양한 색깔의 그 전구겠죠. 다양한 색도 좋지만, 우리말로는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색깔이 나는 걸 형형색색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외우기 어렵겠죠? 형형색색. 멀티컬러. 그다음에 전구가 그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는 24시간도 좋지만 하루 종일 이렇게 우리는 하루 종일 이렇게 표현했죠. 하루 종일. 네, 1월 14일까지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이 가문비 나무는 비 크라운드 하면 이제 물론 여기가 더 프린스 하면은 관을 씌우겠죠, 왕자가. 근데 나무니까 관을 씌우거나 비탑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보면 맨 꼭대기에 뭐 있잖아요, 대표적인 장식물. 그러니까 이게 900파운드의 스와rov스키 크리스탈 별로 어, 그 관을 씌우는 게 아니라 꼭대기는 이 별로 장식될 거다, 이렇게 써야지 말이 맞겠죠. 이게 다 이제 창의적인 거잖아요. 원문에서는 관을 씌운다고 했는데, 그거는 왕자나 뭐 이럴 때, 저번에 찰스, 황태자,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꼭대기는 관을 씌우는데, 900파운드면 1파운드면 0.46km예요. 그러면 곱하기 어려우니까 450 나누고 약간 낮추면 되겠죠. 그러니까 400kg, 엄청나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 별은 만들어져 있는데, 요 궁금하시면 구글 이미지 쳐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별이 70개의 창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300만 개가 크리스탈이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화려하죠. 그다음에 300만 개별적인 게 뭐겠어요? 개별적인 크리스탈이라는 게 강조하는 거죠. 한 개 한 개 이렇게. 그다음에 그 데니엘 리벤스킨드 건축사가 만들었죠, 이 별을. 우리말하고 순서가 다르죠. 우리말은 건축가가 뒤에 붙잖아요. 봉준호 감독 그러면 뒤에 붙죠. 그런데 영어는 디렉터 앞에 붙고 아키텍트 이름이 나오면 덜을 안 붙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후에는 그 나무의 삶이 어떻게 되냐. 이상하죠, 삶이. 크리스마스 이후에 그 나무의 뭘까요? 생물 이렇게 되겠죠? 어디로 갈 거냐. 그죠? 음, 그다음에 그러면은 2007년부터 모든 나무는 헤비테트 운동본부의 기증이 됐네요. 그럼 거기서 밀드 깎이는 거죠. 목재로 그 잡지에 따르면. 그다음에 헤비테트에서 뭐라 그랬냐면 잡지에게 대부분의 이게 이제 추리를 얘기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추리. 널 넘벌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나무니까요. 추리는 그죠? 추리는 그 나무가 자란 그 지역에 있는 헤비테트 집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나무 산지의 그죠? 나무 산지의 집으로 가는 거죠. 거기가 자라는. 거기 가서 어떤 집에서 집을 지으면 이 목재를 가지고 목재가 여기 보면 지금 불가산 명사예요. 더는 아까 더 추리 때문에 붙은 거고요. 이제 브랜디드 스탬프는 아시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나무에다가. 음, 왜 도장을 찍냐면 뒤를 읽어보면 돼요. 락커필러 센터 크리스마스 추리의 이전의 삶의 영광을 베풀기 위해서 이제 어휘책대로 해놓은 건데 우리가 또 창의력을 발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도장을 그 목재에 도장을 노출하는 건 이상하죠. 도장에 맞는 단어를 써야겠죠. 목재에 도장을 새긴다, 뭐 찍는다 이렇게 하겠죠. 그게 expose예요. expose. 어렵죠. 노출시키는 거. 이럴 때는 expose는 찍는다, 새긴다. 뭐 스캔들 터졌다. 한번 해볼까요? 네. 스캔들이
터졌다. 터진 게 뭐죠? expose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 많겠죠. 꼭 expose만 아니면 revealed 그죠? 이런 걸 쓰면 되죠. 지금 이걸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 그 락플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로서 이전의 삶에 영광을 베푼다는 건 생각을 해보면 무슨 뜻이죠? 이 집이 짓기 전에 이 목재가 크리스마스 트리였다. 그러니까 그 트리였다는 뭐 역사를 그쵸? 역사를 답해가지고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기리기 위해. 앞에서 반열부터 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히스토리인데 또 한 번 쓸 때는 previous life 이렇게 쓴다는 것도 기억하면 변화 있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더 tree 그다음에 30년 동안 해주 chosen 감 잡다 바로 이거다 이럴 때 be destined for 그다음에 별칭 뭐 빛내다 foot는 뭐 30cm 그다음에 공무원을 관계자들 그다음에 주연 맞다 스타일드 인을 같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더 매거진이고 누구나 그다음에 보통은 좋은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물으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 이렇게 진행될 거다. 이럴 때 정말 유용한 표현이죠. 넌 인터뷰 with the 그다음에 킥오프 다양한 색깔 형형색색 멀티컬러드 그다음에 이거 안 했네요. 전구가 컴투 라이프는 뭘까요? 들어온다고 그러고요. 정우가 들어온다. 컴투 라이프. 어렵죠. 들어온다고. 그 턴온, 턴오프 이런 거 등장치 하지만 컴투 라이프. 그다음에 꼭대기는 장식될 거다. 나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행복, 그 후. 그죠? 그다음에 B가 노출되다가 아니라 expose with stamp 해가지고 도장에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건 expose예요. 그다음에 이것 역사를 이전의 삶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터졌다.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락커펠러 센터에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 또 다음에 이런 이제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다음에 이런 비슷한 문장을 그 통번역하거나 하실 일이 있으면 또 조금 더그 자양분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락펠러 그 크리스마스 추리의 Life After 페스티벌 다음에는 그 목재로 세워서 집을 만든다고 하는데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왔어요. 청교도인들이. 그래서 그 배를 가지고 백악관에서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그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책상을 만들고 그 백악관 오벌 아피스 대통령 집무실의 책상이 바로 메이플라워 그 배에서 나온 목재를 만들었는데 그 책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책상의 이름은 resolute 단호한이에요. R-E-S-O-L-U-T-E. 그때 그 영국의 선교도인들이 그 조그마한 배를 타고 미국에 와서 개척했다는 그런 의미를 챙겨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 레졸루트라는 이름이 붙은 책상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읽고 나서 책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제 직장을 일하시는 분들은 사회에 자기 책상이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집에 내 책상뿐이 아니라 사회에 내가 앉아서 일할 수 있는, 물론 영원히 앉아있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내 책상이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책상에서
내가 일을 시작했을 때가 있고 언젠가는 그 책상을 떠날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이 책상에 처음 앉아있을 그날 어떤 생각을 했으며, 내가 이 책상을 떠날 마지막 날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떠날 거다. 이런, 뜻이 resolute, 단호하다면, 조금 미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